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날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이 유튜브 볼까 봐서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여러 번 듣는 얘기입니다. 부모인 경우에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 시키려고 해요. 또 30대 초중반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면서 무직인 분들이요, 제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적성을 찾아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말을 듣는데요, 제 느낌은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다가는 인생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싶으실 텐데 우리 아들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이 제 유튜브는 안 봅니다. 재미없다고요. 제 아들은요, 축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전 세계 프로축구팀 경기 챙겨볼 수 있는 건 다 챙겨봅니다.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영국에 가서 토트넘 경기 관전하는 겁니다. 제가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토트넘 경기 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 여름 휴가를 언젠간 영국으로 가서 경기 한 개만 딱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토트넘 경기 표값이요, 최고 싼 것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좋은 자리는 500 700 이러더라고요. 표 가격 보고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경기 표값이 너무 비싸다, 표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좀 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리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언젠가 한번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요, 저희 셋이 보게 되면 600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자리 봤을 경우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제 아들이 초등 4학년 때인가? 그때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토트넘 경기 유니폼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습니다.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거를 사줘야 돼? 초딩 선물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직구했고요. 35,000원에 해결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경기 유니폼이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굿즈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들은 그냥 경기 유니폼 입고 손흥민 응원하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도 토트넘 경기 있으면 그 유니폼 입고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좀 귀엽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라이온스 클럽에 등록을 해서 주 2회 축구를 하러 다녔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이 지역에 라이온스 클럽 축구교실 아이들이 모여서 경기를 합니다. 축구 대회가 있는 그 날에 남편이랑 같이 돗자리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음식 바리바리 싸서 응원하러 갔습니다. 9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8시까지 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날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이 유튜브 볼까 봐서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한번 시켜볼 생각도 있었거든요. 라이온스 축구 경기 가서 보고요, 그 생각 깨끗이 접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남편이랑 치킨 너겟이랑 김밥이랑 맥주 마시면서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돈 굳은 거야. 우리 누구야가 음악이랑 미술에도 소질이 없잖아. 축구 쪽도 이제는 아닌 것 같네. 그래, 가성비 값은 공부야. 공부는 그렇게 탑급으로 안 해도 돼. 그냥 어지간히만 해도 다 자기 할 일이 다 있다, 이러면서 합리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이럴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많이들 아시죠? 저는 슈퍼스타 K 프로그램이 저랑은 하등의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중에 슈퍼스타 K에 나간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나가서 예선 탈락했고요. 당시 근무하던 병원 원무과 직원 한 분의 사촌 동생이 나가서 본선까지 진출했다가 최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슈퍼스타 K를 주변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지? 전 인구의 10분의 1은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궁금해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슈퍼스타 K에 출연했던 사람들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0만 명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2016년 인구수를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약 5,100만입니다. 그러니까 5,100만의 사람들 중에 320만 명이 나간 거 약 6%가 나간 거죠. 갓난 아이들은 슈퍼스타 K에 나가지 않겠죠. 70살 할아버지도 슈퍼스타 K에 나가지 않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주로 슈퍼스타 K에 나간 사람들은 10대에서 20대들이 많았죠. 10대, 20대 320만 명이라면은 정말 놀라운 수치인 거예요. 제가 느꼈던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슈퍼스타 K에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느꼈던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팩트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막눈에 막기인 제 눈에도 그 눈에 띄는 분들은 딱 보이더라고요. 로이킴, 김필, 허각, 이 가수들이 슈퍼스타 K 출신이죠. 정말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출연자 중에 전 아이돌 출신 출연자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분도 본선까지 나왔는데요. 본선에서 다른 일반인 출연자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탑 오브 탑급으로 가기에는 재능이 좀 부족했던 거죠. 아무튼 당시에 든 생각은요, 내가 노래를 조금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재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분야를 파게 되면은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그 뒤로도 많았죠.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역시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겸손해지게 됩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축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은요, 취미로 하는 겁니다. 취미가 업이 되는 순간에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으로 삼는 건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슈퍼스타 K에 나온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몇 분은 가수로서 성공 궤도를 달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시 일반인으로 살고 계시죠.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나를 냉정히 보는 자기 객관화죠. 내가 취미 수준에서 잘하는 것과 업으로 잘하는 것의 간극의 차이는 많이 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느냐? 직업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대가 인기가 높죠. 인기가 높은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이라서죠. 왜 안정적이냐면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직업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소방관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회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서 우리는 직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겁니다. 역시 의사들도 여기에 해당하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있었잖아요. 만약 내가 손재주가 있는 금손이다 이럴 경우 파티시에 자격증을 받아서 나중에 내 베이커리를 차리겠다. 내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데 감각이 좀 있다. 손도 금손이다. 그러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운동을 좀 잘한다. 그래서 체대를 나왔다. 그럴 경우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잘하는 일, 이게 직업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게 잘하는 일을 찾는데 나의 적성이 고려가 되죠. 내가 영업직을 하겠다. 이럴 경우 내성적인 분들보다는 외향적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반대로 내성적인 분들은 혼자 하는 일이 잘 맞겠죠.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이런 일들이요. 내가 직업을 정하는 기준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까지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기준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현재 그 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덧붙여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나의 인생 행복합니다. 외래에 오신 분 중에 피아노 전공자분이 계셨어요. 졸업 후에 무엇을 하실 생각이냐 제가 이리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음악적 재능도 조금은 있고 피아노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학원을 차리긴 싫다고 하고요. 대학원을 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그 뒤로 클래식 음악 전문 잡지죠. 객석의 기자,
혹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기획자로 살고 싶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만약 그 꿈을 이뤘다면은 다 일치한 거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분은 또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신 거죠. 피아노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하긴 하지만 연주자로서의 재능은 안 된다. 세상은 나의 연주자로서의 피아노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정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초딩들이 게임 좋아하고 유튜버 보는 거 좋아하는데 프로게이머가 되고 유튜버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일은 옵션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 얘기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 좀 자라면서 자기 객관화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축구 실력을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이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경영학과나 이런 쪽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에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본인도 입만 열면 하는 게 음바페가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네이마르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축구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요새 아이들 꿈이 없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 그냥 좀비처럼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 아들이 이런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가스라이팅도 살살 해주고 싶습니다. 너 스포츠 마케팅 하려면 영어 잘해야 돼. 나중에 석사를 할 때 영어가 필요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음바페랑 네이마르 만나면 영어로 살라살라 인사도 하고 계약서도 영어로 쓰고 하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영어 진짜 잘해야 된다. 일이 살살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꿈만 아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